자,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의 조건? 실근의 조건. 우선 큰 틀부터 보고 갈게요. 실근의 부호, 실근의 위치라는 걸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실근, 실제 존재하는 근. 방정식이니까, 그쵸? 실근이 있을 수 있고, 왜? 부호. 그래서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이 있을 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을 실근의 부호를 배울 거예요. 즉, 풀풀이냐, 마마냐, 풀마, 마풀이냐, 요거를 근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근의 위치. 그래서 두 근이 어떤 P보다 큰 거. 이 근의 위치가 얘보다는 커요. 혹은 얘보다는 작아요. 혹은 얘가 근 사이에 있어요. 혹은 근 사이가 얘네 둘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어떤 근의 위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알겠죠? 이걸 우리는 근의 분리라고 해서 배울 거예요. 아직 이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 이렇게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부터 갈게요. 실근의 부호.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여기서 두 실근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쵸? 두 근이 모두 양수. 즉 1번 풀풀이거나 마마거나 풀마, 마풀을 얘기합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합쳐서. 알겠죠? 우선은 얘네가 봐봐. 두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치? 근데 잘 봐. 여기서 중요한데 서로 다른이라고 안 나왔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야. 중근도 한 근이지만 근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게 두 개 있기 때문에 두 실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3, 3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부호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할 때는 조금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은 여기 나오는 거구나.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알겠지? 두 실근이기 때문에 무조건 붙어야 되는 조건이 뭐냐? 1번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이따가 설명해 줄 겁니다.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이 플러스야.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인데요. 이거 어디다 쓸까? 두 근의 합. 얘는 플러스겠죠. 얘는 마이너스겠죠. 얘는 알 수 없습니다. 얘가 더 크면 마이너스, 얘가 더 크면 플러스니까 알 수 없다. 세 번째 거 해야 될 거는 알파, 베타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풀풀, 마마 곱하면 둘 다 플러스. 얘는 음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위에 거 두 개는 얘네 둘은 같아. 근데 얘가 달라요. 그치? 그 다음에 얘 세 번째 거는 얘가 달라. 그래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1번, 2번은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요거까지 판단을 다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근데 선생님 여기 보니까 이거 안 나오는데요? 안 하던데요? 그치? 왜냐면은 두 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하면은 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은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0보다 작아. 그쵸? 그래서 AC가 0보다 작아. 자, 원래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베타가 A분의 C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얘가 0보다 작으니까 A 곱하기 C도 0보다 작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근의 공식을 썼을 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서 판별식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쵸? 판별식일 때 B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AC가 0보다 작아? AC가 0보다 작아? 그럼 이거는 뭐가 돼?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거야. 왜냐면은 B제곱이라는 애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플러스 쪽이에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붙은 거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얘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0보다 무조건 큽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여기 안 나왔네요. 그죠? 요거 두 실근일 때랑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조금 말 조심하라는 거. 그거랑 부호가 서로 다른 두 근의 절대값에 대한 조건이 주어진 경우 이것도 여러분 외우시면 안 돼요. 알겠지?
외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가 있는데 절대값이 같다? 절대값이라는 건 뭐예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아? 여기가 마이너스 4야? 그럼 얘는 4야? 두 개 더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근데 곱했을 때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그냥 외운다기보다는 떠올리면 좋고, 근데 여러분 외우시면 좋습니다. 발상이 돼야 돼, 발상이. 그럼 외워두면 좋습니다. 아, 이거일 땐 이거였지? 이유까지 알아야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고.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더 클 때, 그럼 뭐야? 얘가 4일 때 얘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 그치? 더하면 0보다 크고 곱하면 0보다 작고. 그치? 근데 음수인 근이 더 커. 얘가 1이야. 더하면 음수 되고 곱하면 어차피 음수고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는데 연습할 땐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가끔 툭 하고 나와. 그때 몇 개? 이 세 개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판별식과 더한 것과 곱을 하자. 얘는 안 하잖아요. 알아두면 좋은데 해도 어차피 0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고 더하는 건 안 하는 거, 그리고 세 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2번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좀 잘 따라오세요.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 실근은 요거의 그래프와 x축, 즉 y는 0의 교점의 x좌표와 같으므로, 그쵸? 그는 두 함수의 교점과 같다. 계속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실근의 위치를 판별할 수 있다. 자, 요 만나는 점이 근인 거야. 함수니까. 함수의 교점은 이걸 합쳤을 때 x축, y는 0과의 방정식의 근이다 해서 얘는 그래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별식, 그 다음에 여기서는 3개 별표 쳐놓고 외워두세요. 판별식의 부호와 경계에서의 함수값, 부호, 축, 위치. 축이라는 거는 요거 x는 마이너스 2분의 a를 뜻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 한번 해주면은, 축의 방정식은 우리가 요 2차 함수는 대칭축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여기에 꼭지점의 좌표라고 할 때 a, b 라고 하면은 요 x는 a, 이게 축의 방정식입니다. 축, 요거 축. 그래서 그래프의 정 가운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마이너스 2a분의 b다 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써놓으면은 이게 꼭지점의 x 좌표예요. 알겠죠?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요것도 중3 때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파고 들어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근의 위치예요. 근의 위치.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두 근이 3보다 크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3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근이니까. 이게 1번입니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3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좀 작게 해서 4개 다 한번 넣어볼까? 둘. 안 되겠다. 3개만 해보겠습니다. 해서 어떤 3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거, 판별식이 0보다 커거나 같아야 됩니다. 아까처럼. 그쵸? 그래야 두 개를 가져. 오케이? 자, 2번은 경계. 우리가 원하는 경계가 어디야? 3이잖아, 3. 그치? 그 3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F, 3이, 즉 여기서는 P죠? 0보다 커야 돼.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봐. 그럼 근이 3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쵸? 3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3보다 큰 근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F3이 0보다 클 때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한번 꼭 그려보시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3번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보다 커야겠어? 요 3, p보다는 커야겠지. 어디니까? 이 축의 방정식이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3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그려도 되잖아. 그러면은 1번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되죠. 두 개 있으니까. 2번 F3이 0보다 크죠.
근데 3보다 작네? 그니까 축의 방정식, 요 가운데 축의 방정식이 3보다는 커야 두 근이 이쪽에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만약에 또 판별식을 빼놨다?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지우고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되잖아. 3이 여기 있다고 치고. 그럼 판별식 없이 F3도 0보다 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도 3보다 커. 근데 근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꼭 다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외워놔야 됩니다. 세 개를. 알겠어요? 중요합니다. 세 개 다 외워야 돼요. 판별식,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자, 2번은 똑같아요. 만약에 5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그럼 판별식은 0보다 크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F5가 0보다 커야 돼. 예를 들어서 자, 좀 지우고 여기다 해볼까요? 똑같은 거라서 여기다 할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F5가 0보다 작으려면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 근이 5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크게 돼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있어야 되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F5가 0보다 커야 되고 근데 마이너스 2a분의 b는 축의 방정식은 5보다 작아야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두 근이 모두 크거나 작다. 이거는 같은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뀐다. 알겠지?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리세요. 이걸 먼저. 여기 알파, 베타라고 두고 여기에 p가 있다는 거야, p. 그럼 얘는 아까처럼 좀 특이하게 FP는 0보다 작다 하나만 씁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유를 보면요. 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는 A가 0보다 클 때만 지금 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 FP가 0보다 작으면은 어차피 P의 좌우에서 X축의 만남으로 판별식을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축의 위치와 관계없이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고 벌써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축의 위치도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인데 얘가 0보다 작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 판별식도 쓸 필요도 없고 요 사이에 있는 것만 알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 좀 외워두세요, 여러분. 요게 제일 어렵지. 그려도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3개 다 해야 되고 얘 3개 다 해도 어차피 요거랑 같이 나와. 3개 다 해도 돼. 근데 이것만 해야 편하고 빠르잖아. 그쵸? 얘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1번 합친 겁니다. P와 Q가 있어.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알파라 베타 할게. 똑같이 1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2번 대신 FP도 0보다 커야 되고 FQ도 0보다 커야 되고 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FP도 0보다 크고 FQ도 0보다 크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그쵸? 마이너스 2a분의 b가 P와 Q 사이에 이 축이 요 사이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말이 나왔을 때 요 그래프를 먼저 그리세요. 5보다 작아야 돼 하면 5보다 작게 두 개 근을 그려.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가. 이것도 두 근 사이에 P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려. 그 다음에 맞춰서 가. P와 Q 사이에 두 근 있으면 좋겠어. 그려. 맞춰서 가.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먼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요 세 개를 떠올려서 풀어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의 위치를 배웠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근의 부호와 근의 위치를 배웠어. 근데 마지막에 읽어보면은 근의 부호는 결국에는 두 근이 0보다 컸으면 좋겠어. 두 근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뭐야? P가 0일 때의 조건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거 알아두면 되고 우선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좋은데 이게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왜냐면은 5보다 두 근이 작았으면 좋겠어. 아니라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그럼 F0이 0보다 크고 그지? 축의 방정식이 이거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근데 두 근의 부호에 대한 거 세 가지 판별식과 덧셈, 곱셈 그 중에 부호가 다른 거는 곱하기만 했고 근의 위치는 먼저 꼭 그려라.
그쵸? 그린 다음에 이 세 가지 판별식과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와 마지막 축의 방정식 세 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공통수학 2, 그 다음에 대수 이런 거 배울 때 문제에 자연스럽게 붙어서 나와요. 알겠죠? 오케이.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필수 예제 4번 봅시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kx 더하기 3k 더하기 4는 0을 만족시킬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두근이 모두 양수야. 보자마자 떠올라야 됩니다. 두근이 양수야. 1.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 알파 더하기 베타도 0보다 크고 3.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돼. 음수는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 알파 더하기 벨가 0보다 작고 3. 알파 베타가 0보다 크고 마지막 두근이 모두 서로 다른 부호야. 풀마 마플이야.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으면 돼. 떠올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주세요. 1번 판별식. 우선 판별식을 통틀어서 한번 해볼까? 판별식은 k제곱 마이너스 3k 빼기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2k 알파 베타는 3k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요거 3개 해서 연립부등식 풀면 됩니다. 알겠죠? 1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k제곱 빼기 3k 빼기 4가 인수분해하면은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2k가 0보다 크다. 세 번째는 3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요거를 다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연립한 거 보면은 요거 나와서 자 색칠 한번 해볼까요? 1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다 요 부분이고 2번 0보다 작다 이 부분이고 3번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 이 부분이 겹치는 여기 파트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좀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2번은 뭐만 바뀌는 거야? 뭐만 바뀌어? 요거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다라고만 바뀌어서 다시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뭐야? 2번.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가 되겠죠? 봐봐. k가 기억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니은, 세 번째 거 디귿 하니까 이번에 겹치는 여기 4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판별식을 왜 안 써야 되냐면은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이거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면 끝이라고 했죠? 3k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다 끝. 이건 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해도 이게 나와. 해도 이게 나와. 여러분. 알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오케이. 다음 문제. 자, 실근의 위치. 자, 2차 방정식 요거가 두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꼭. 자, 그려보자. 우선 최고차항이 플러스고요. 그래서 1보다 컸으면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럼 우선 여기서도 판별식을 먼저 구해볼게요. 판별식은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6. 그 다음에 여기서는 경계값 f1이죠. f1은 1 더하기 2k 빼기 k 더하기 6. 그 다음에 저기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는 마이너스 2분의 2k에서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어는 요거 해줘야 되고요. 그쵸? k제곱 플러스 k 빼기 6 2, 3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3 k 2 하나 나왔고요. 판별식 요거 2개 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f1 값이 쓱 해서 f1이 1보다 컸으면 좋겠어. 0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치? f1 얘가 k 플러스 7이 0보다 컸으면 좋겠어. 두 번째 마지막으로 추계방정식 x는 마이너스 k가 1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K가 1보다 컸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나타내면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 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서도 두 근 사이에 요거 있는 거 하나만 조심하면은 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두 근 사이에 있는 거는 하나만 하면 쉬우니까 그거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세 개의 범위를 한번 나타내 보면은 1번 기억, 니은. 그래서 요거 색칠할 때 나중에 헷갈리면은 겹치는 부분만 색칠하세요. 이렇게 겹치잖아. 마지막으로 디귿, 겹치는 부분 전체 칠해야 되는데 여기네. 이렇게 해서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이 부호랑 위치만 들어도 지금 배운 게 쭉 떠오르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발상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치 하면은 판별식의 부호,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축의 방정식까지. 오케이, 고생했습니다.